여기 압력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왼팔하고 클럽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디셈버 스윙을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클럽 샤프트하고 왼팔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이면은 샤프트는 여기 있는데 팔뚝은 여기 있어요. 왼팔은 여기 있어요. 일직선은 아니죠. 영상을 볼 때는 2차원밖에 안 보여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잘 보여요. 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지만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V자 쉐입을 유지하고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7-7은 플레인 앵글 베리에이션. 플레인 앵글의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백스윙 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다운스윙에서도 이동을 할 수도 있대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요즘 한참 이슈였잖아요. 유행도 많이 하고. 맞아요. GC예요. 찰로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GC 패턴을 보면 올라갈 땐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것도 플레인 앵글의 변화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때로는 백스트로크 탑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건 뭐냐면 엘보랑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오른 팔뚝을 여기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보 플레인에 맞추려면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얘는 플랫해지는 거고, 아니면 이 상태에 맞추려면 왼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멀리 뻗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팔뚝도 자연스럽게 클럽 샤프트랑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만 라인만 지키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모든 플레인 앵글 이동 중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 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골핑 머신의 가장 이상적인 거를 제로 시프트예요. 이동 없이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만 내려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 몸에서 멀어지면, 디셈버 같은 경우가 이 패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죠. 그러면 이 디셈버 스윙 했을 때 이 그립 끝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프로들보다 훨씬 더 끝이 발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보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까 우리 그 베이직 스트로크 모션 했을 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이 움직인다고 치면, 얘만 위로 뒤로 빠지면 얘도 자동으로 맞을 수밖에 없겠죠. 스트로크에서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직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제로 시프트이죠. 그래서 이거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여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을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디셈버 스윙 어드레스를 보고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디셈버가 손이 머니까 클럽 샤프트하고 왼팔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이면은 샤프트는 여기 있는데 팔뚝은 여기 있어요. 왼팔은 여기 있어요. 일직선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왼팔하고 클럽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디셈버 스윙을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손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왼팔에 힘 빼는 것도 여기 압력 유지하고, 여기 압력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죠. 영상을 볼 때는 2차원밖에 안 보여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잘 보여요. 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지만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V자 쉐입을 유지하고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베노간도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 앵글을 유지해라는 거. 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또 요 두 가지예요. 싱글 시프트랑 더블 시프트. 자, 싱글 시프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백스트로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백스트로크 중 엘보 플레인 앵글에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이동이 한번 높아진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잘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경험했었어요. 예전에. 그 V1 스윙 분석했을 때 손의 위치 보면 처음에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더 높잖아요. 왜 높을까요? 이 개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번 이동한 거잖아요.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 손에 있던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손이 어드레스 때는 이 위치였는데 맞는 순간 얘가 더 이렇게 언코킹이 된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왼쪽이 블락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손이 여기 있다가 백스윙 할 때는 엘보 플레인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한번 높아지죠.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면 처음의 앵글보다도 훨씬 더 손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영상을 찍어보면 프로들 중에 높아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타이거즈도 높아지고 어니에스도 높아지고 뭐 다 높아져요. 같은 위치에서 임팩트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 베노간 그리고 가르시아.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더블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스트로크 중 싱글 시프트로 이렇게 한번 이동하고 내려올 때도 다시 엘보 플레인으로 복귀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님이 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샬로잉 되면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제일 많이 써요, 프로들 중에서.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아까처럼 이제 제로 시프트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샬로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높았던 게, 여기서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면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왼쪽이 비켜주는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단적으로 많이 몸에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파워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웨지는 이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엘보 플레이는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죠. 이게 베노간이에요. 베노간은 이 패턴을 써요. 그래 베노간도 자꾸 여기서 스피네이션을 하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손으로 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베노간의 그 스윙 플레인을 보면 올라갈 때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클럽 헤드가 여기 있던 게 더 낮아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벤트가 더 많이 되죠. 그리고 왼손목은 더 플랫이 돼요. 그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려면 자연스럽게 스피네이션 동작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베노간이 모든 스윙을 할 때 스피네이션 동작으로 공을 친 건 아니거든요. 베노간은 훅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바꾼 게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을 이렇게 벤트로 유지를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그립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다치는 걸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이드 샷을 칠 때는 스피네이션 없이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뭔가 이제 드로우나 뭔가 이렇게 거리를 요할 때는 여기서 얘를 폈대잖아요. 왼손목 이렇게 꺾였던 거를 얘를 폈다고 하거든요. 얘를 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레인 앵글이 더 누운 거죠. 그럼 플레인 앵글 이동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데 왼쪽만 비켜주면 자연스럽게 회전량도 많아지고 파워도 훨씬 더 세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한 것 같아요, 베노간.